안녕하십니까, 파워게라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종종 찍었는데 구독자 5만 이후로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운동 영상에 집중하려 했던 것도 있지만 아무 데서나 카메라 들고 찍는 게 남사스럽고 민폐 같아서 안 찍었는데, 이번 기회에 고프로 에잇을 사서 밖에서는 아가리를 안 털고 더빙하는 방식으로 종종 찍어볼까 합니다. 고프로 에잇은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카메라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안심이 되네요. 광고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광고주 보고 있나? 오늘은 독일 디셀도르프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려고 합니다. 3시간 거리인데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려고 일찍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트리 프로틴바를 긴급 투입합니다. 저와 커플 프로틴 섭취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밑에 미트리 링크를 이용해 주시. 네덜란드인 우리 집에서 220km를 쎄 빠지게 밟아야 도착합니다. 홍진호에게 가는 길 아닙니다. 8시가 넘었는데 겨울이라 아직도 해가 뜨질 않았습니다. 겨울 유럽의 해는 오지게 짧습니다. 쎄 빠지게 밟는 모습입니다. 동그란 일체형 복근이 남자답게 튀어나와 있네요. 카와이합니다. 흐린 날씨에 네덜란드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애먹었네요. 화장실을 가려고 독일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안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네요. 정말 어딜 가도 중국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70센트,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본전 뽑으려고 손에 비누칠 많이 해서 빡빡 씻고 나오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휴게소의 먹거리를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무것도 없네요. 텅텅입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11시밖에 안 돼서 전망대에 먼저 갔습니다. 올라가는데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하네요. 타워의 높이는 168m입니다.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입니다. 사랑해요 펩시맨.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독일 라인강과 멋진 빌딩 모습입니다. 물이 더러워 보이는데 강바닥 흙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똥물은 아닙니다. 건물을 위에서 보니 구조가 신기하게 생겨 찍어봤습니다. 저는 애국자라 그런지 이런 거 보면 일본 글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조선 총독부가 생각납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데 조선 총독부 폭파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예전에 일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뭔가 뿌듯해하는 것 같아서 한 대 때려주려다 봐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뽕맨은 아닙니다. 토트넘 경기에 태극기 가져가는 거 민망한데 그래도 혹시 그거 보고 손흥민이 유니폼 줄지도 모르니 저도 경기 보러 가면 가져가긴 할 겁니다. 10분 만에 다시 내려갑니다. 분당 1,200원이네요. 층으로 표시 안 되고 내려가는 게 미터로 표시되는 게 신기반기해서 찍어봤습니다. 뒤셀도르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보고 싶어 할까봐 찍었는데 얼굴에 붓기가 아직도 안 빠졌네요. 그래도 카와이합니다. 인정? 인정. 점심 장소에 왔는데 일본 라면집에 줄이 길게 서 있네요. 하지만 지조 있게 일본 돈가스를 먹을 겁니다. 왜 독일까지 와서 이 시국에 일본 음식을 먹냐고요? 세금은 독일로 들어가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뒤셀도르프는 외국 회사들이 많아 오리지널 아시아 식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셀도르프면 독일 음식이 아니라 한중일 음식을 먹어야 제맛입니다.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사실 깨사활 처음 봐서 살짝 당황했는데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 보고 따라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밥에 뿌려 먹는 와사비인데 잘 몰라서 많이 뿌렸더니 엄청 맵네요.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후식으로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한국 아니고 독일 맞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이런 곳들이 없어서 뽕을 뽑아야 됩니다. 녹차 빙수의 모습입니다. 맛은 그냥 녹차 빙수 맛인데 한국 녹차 빙수 맛을 몰라서 비교는 못하겠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쪽에 아시안 가게들이 많은데 심지어 중국 서점도 있고 쿵푸 가르치는 곳도 있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시내 번화가로 들어가는데 고프로 에잇에 타임워프라는 기능을 써봤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금방 껐습니다. 이건 좀 불쌍해 보이네요. 인정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옷 구경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런 깔끔한 옷을 좋아하는데 사이즈 안 맞아서 이제 잘 못 입습니다. 남자라면 몸무게 3자리죠.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는 번화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고프로 처음 찍어 몰랐는데 빛만 보면 화면이 울렁거리고 번쩍거리는 게 확인해보니 개빡치네요. 열심히 구글링해서 없애는 법 찾아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세팅 쓴 건데 왜 이런지 정말 이해 불가네요.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사랑해요 고프로. 제가 즐겨 입는 브랜드인 에르메스 매장입니다. 이제 질려서 안 삽니다. 팔찌 하나가 1,000유로네요. 동대문에서 똑같은 거 3만원에 파는 거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봅니다. 시내 안쪽에 오니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마켓 느낌이 납니다. 시내 광장에 임시로 설치한 스케이트장입니다. 엄청 서유럽스러운 노래가 나옵니다. 백화점 구경을 왔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덥습니다. 구찌, 샤넬, 프라다 말고 언더아머에서 스커트 할 때 입을 바지를 살까 했는데 물건이 몇 개 없네요. 옆에 보니 개쩌는 레고로 만든 부카티가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데 다들 한 번씩 만지고 갑니다. 백미러 부러졌으면 유튜버 각인데 아무 일 없었네요. 옆에 티라노 인형도 있어서 지렸습니다. 스커트 3,000톤을 할 것 같은 허벅지입니다. 얼굴이 순수하게 생긴 범블비도 있네요. 디셉티콘한테 뚜까 맞을 것 같게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뒤셀도르프는 도시라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빛만 보면 고프로 영상 깜빡거리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부 비천지라 쓸만한 영상이 거의 없네요. 크리스마스 마켓 찍으러 온 건데 개빡칩니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마켓 음료인 에그펀치와 글루와인입니다. 글루와인은 오렌지 껍질이랑 시나몬 같은 걸 넣고 끓인 따뜻한 와인인데 살짝 신 따뜻한 와인 맛입니다. 에그펀치는 우유랑 계란 흰자 섞은 걸 넣은 술인데 먹으면 에그로 펀치 맞은 것 같은 맛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술맛이 확 올라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가게들이 반복해서 있습니다. 먹거리는 크리스마스 술, 소세지, 버섯, 감자 등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관련 기념품입니다. 사실 그냥 분위기를 즐기는 목적이 더 큽니다. 소세지 말고 유명한 게 독일식 감자전인데 한국식 빈대떡 느낌입니다. 맛도 그 맛입니다. 시내 다른 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명동거리에 있는 음식점처럼 일반 상점들 앞에 있는 마켓인데 파는 것들은 아까 그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콩을 볶아서 캐러멜을 입혀서 파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버섯인데 이따가 한국 음식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곳이 구시청 앞 광장이라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라인 강가로 오니 관람차가 있고 더 잘 꾸며놓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빛이 너무 깜빡거려서 여기도 눈뽕 당하니 길게 넣지 않았습니다. 개빡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아질 예정입니다. 눈갱당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제 끝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찍으러 온 건데 망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인생이란 게 다 제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쥐셀도르프 라인강 강변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에 술집이 바글거리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에 당한 건지 아직 문을 안 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 멀리 아까 올라갔던 라인타워가 있습니다. 해지는 모습이 예쁘네요. 예전 항구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술도 만들고 독일 전통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 먹으러 갈 거니까 느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트비어라고 독일 서쪽에서 파는 맥주인데 색이 붉고 쌉싸름하면서 고소합니다. 이쪽에 오면 항상 마시는데 이따 운전해야 돼서 안 마셨습니다. 걷다 보니 독일 노천시장이 있네요. 시장은 전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빛 깜빡임에 눈뽕 당하는 건 여기도 똑같네요. 고프로 그래도 고프로 산 거 후회하진 않습니다. 독일에 사는 한인들은 독일을 감자국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감자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막상 독일인들도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자기들 먹는 것만 먹습니다. 반박할 독일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자 대장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고기 파는 곳인데 스테이크용 고기가 많이 있네요. 일본 와규가 눈에 띕니다. 일반 등심 스테이크보다 5배는 비쌉니다. 100g에 5만원이네요. 이게 고기인지 지방덩어리인지 모를 정도지만 솔직히 맛은 있습니다. 한우 툭불도 전부 지방이라 외국에서는 싸구려 고기다 어쩐다 하는데 사람 입맛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지방 구워서 주면 환장합니다. 대신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프렌치 불독을 찍는데 고프로를 의식하네요. 네덜란드에는 없는 한국식 빵집에 왔습니다. 찹쌀 도너츠 먹으러 온 건데 늦게 왔더니 품절됐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대신에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셔틀하던 소보루빵과 팥빵을 샀습니다. 들고 다니다가 밥 먹고 식당에 놓고 와서 결국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찹쌀 도너츠를 놓고 온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빵 셔틀을 실패하다니 안 하다 보니 녹슬었나 봅니다. 이후에 한인 슈퍼에 왔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큰 곳 중 하나라고 하는데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1.5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옛날보다 많이 싸졌습니다. 한쪽에 한국식 정육점도 있습니다. 일반 독일 정육점에서는 없는 부위나 한국 스타일로 잘라서 판매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를 사고 싶긴 했는데 줄이 진짜 존나게 길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포장마차라는 술집 겸 식당에 왔습니다. 벽이 이런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의 가게인지 아실 겁니다. 파닭똥집입니다. 닭똥집에 튀김옷을 입혀 살짝 튀겼는데 조금 덜 신선한 똥집을 튀김옷으로 보완해주면서 식감까지 같이 살린 것 같습니다. 튀김옷으로 생긴 느끼함을 식초가 충분히 들어간 파무침으로 잡아줍니다. 꽤 맛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술 안 주기만 하는 곳이라 살짝 달기는 한데 웬만한 식당 이상의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시 열심히 쎄 빠지게 밟아야겠네요. 올 때는 222km였는데 223km가 됐네요. 우리 집에 발이 달려 1km 정도 이동했나 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파리오스.